안녕하십니까. 강헌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네, 오늘 또 한의사 고화선 원장과 함께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에 예고했듯이 드디어 자연 생태 치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완전한 이제 봄이 아니겠습니까? 네. 쑥국 드셨나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좀 도다리 쑥국 먹으러 통영도 한번 가고 그래야 되는데 참 먹고 사는 게 뭔지 못 가고 있네요. 이렇게 봄나물이 쑥쑥 이렇게 올라오는 이 완연한 봄에 드디어 이제 자연 생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반도의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별히 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봄이 되면 너무 잠이 와서 아름다움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춘곤증이 네. 실제로 생태치유에서도 이 봄만이 갖는 특별한 효과들이 많은데요. 아직 자세한 설명 하나하나 못 드리더라도 그냥 가까운 숲에 나가보시면 몸이 알고 반응을 할 겁니다. 봄에 따사로운 햇볕도 쬐시고요. 또 쑥쑥 자라나는 풀과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들도 가까이 들여다보며 생명력도 느껴보시고 밥상도 봄나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봄나물 맛있죠. 근데 저는 나무도 명리학자니까 저처럼 목이 기신인 사람들도 숲이 도움이 됩니까? 저는 숲에만 가면 힘이 빠져요. 목의 기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봄 기운이잖아요. 즉 봄의 새싹이 스프링처럼 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힘과 방향성. 동의보감에서는 이 사계절 양생법으로 제시한 것이 계절마다 자연계의 에너지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힘의 방향에 사람도 맞춰서 양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질이 다르더라도 봄에는 일단 봄의 큰 에너지 흐름에 맞춰서 에너지를 좀 이제 상승시키고 발산시키는 게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번 봄에는 이제 숲에 한번 나가볼 필요가 이제 드디어 느끼는데, 원래 사실 저는 방문을 나가면 바로 숲인데 그런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10m만 가면 되는 숲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형상의학 체질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대한 어떤 좀 집중적인 소개까지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태치유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생태치유는 사실 형상의학에서 가지쳐 나온 분야입니다. 형상의학이 사람의 형태와 색깔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본 것이라면은요, 생태치유는 그 적용 범위를 이번에는 자연으로 확장시켜서 동식물의 형태와 색깔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서 이제 인간과 같이 이 지구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어떤 일종의 형상의학인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렇게 전기, 신열, 어조, 주감 이렇게 과류로 나누는 것처럼 식물도 그렇게 나누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생물학에서 린네가 종속, 과문, 강문이라는 이거 또, 이 40년 만에 듣나, 이거? 식물 분류학으로 이미 나누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뭘 기준으로 나눈지 아세요, 선생님? 그런 건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종속, 과문, 어쩌고, 그 외우라고 선생님이 졸라했는데. 근데 이제 유사한 형태끼리 나눈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 식물을 형태학적 유사성으로 분류를 해 나간 것이 지금의 식물 분류학입니다. 그만큼 자연계를 관찰하는 방법에 형태와 색깔은 빼놓을 수 없는, 결국 그 식물의 특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을 파악했던 것처럼 사람도 식물도 모두 형태와 색깔로 이제 관찰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특성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자연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결국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닌 거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맡게 되었던 강의가 한의대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식물 분류학 강의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식물을 구성하는 부위들과 과를 분류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장미과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성이 있고 국화과는 또 어떻게 생겼고 저희가 일반인 수강생들을 상대로 처음 야외 수업을 가게 되면 이 식물 분류학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 형태 관찰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좀 쉬운 건가요? 좀 어려운 건가요? 우리도 어려운 거 싫어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식물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식물 도감을 직접 가지고 야외에 나가는데요. 기본적인 과 정도만 분류를 해낼 수 있게 돼도 효능을 유추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포도과인 거를 알아야 여름에 다시 찾아가서 포도를 따먹겠죠. 그렇죠. 생태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물과 식물의 형태와 색깔로 이제 약초의 효능을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식물을 형태와 색깔로 살펴본다는 것은 사람을 형태와 색깔로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식물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힘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환경과의 역학 관계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약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형태 색깔만 알면 이제 약효도 딱 파악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형태와 색깔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형색, 기미, 성시, 산용이라는 8가지 툴을 추가로 사용을 해서 저희는 자연을 관찰하고 효능을 유추해내는데 이거를 생태 약성론이라고 부릅니다. 서양학에서는 약성을 보통 성분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죠. 설명을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삼에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어서 좋고 사과에 비타민 C가 항노화 작용을 하고 또 뭐 밥에는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고 저희도 이제 물론 사용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인삼을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과 양으로만 보자면 인삼 100뿌리를 먹지 굳이 뭐 거액을 들여서 산삼 한 뿌리를 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라면은 누가 선물로 인삼 100뿌리 줄까 산삼 한 뿌리 줄까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산삼이지. 그거 보세요.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상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진세노사이드라는 양으로 따져보면 인삼 100뿌리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산삼을 더 선호하죠.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대체 인삼에는 없고 산삼에만 있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산삼의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건 모르지. 그냥 귀하다는 것만 알지. 산삼의 효능이 실제로 엄청나게 좋은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인삼 효과를 대표하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은 사실 많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산삼에는요? 네, 오히려 적어요. 왜냐면은 재배한 인삼에 비해서 맞아, 너무 작아. 저 네. 한번 선물 받아봤어요, 산삼. 난 맨 처음에 뭐 산삼인 줄 모르고 잡초를 이렇게 나한테 주나 그랬는데 그게 산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와인도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나온 와인들이 그 중에 좋은 와인이 되는 것처럼 산삼도 그런 척박한 땅의 산물인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직 현대 과학적으로는 접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분이나 유전자로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먹어보면 몸에서 반응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산삼이 수백 년을 자연의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물도 충분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100년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그 처절한 노력, 그 생명력이 바로 산삼의 약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바로 약효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냐면 저는 약효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 그러니까 이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라는 그냥 그 성분 자체의 그런 양리적이고 어떤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고
정말 살아남기 위한 그 처절한 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철학적인 네. 관점에서 산삼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인은 굉장히 일부분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알려면 그 개체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다루는 약재나 또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런 것들은 성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전체의 개체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논문들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과학이라는 것은 표준화와 재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에도 동일한 품종의 식물을 또 정해진 유전자 타입의 쥐에게만 실험을 해야지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죠? 정확하게 그 실험실에 쓰인 품종이 존재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쥐가 존재하지를 않죠. 그 우리부터가 쥐가 아닌데 뭐.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험실에서 쓰인 것과 동일한 쌀도 없고 그 쌀을 실험한 쥐도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쌀을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통제된 가상의 현실을 우리가 이제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약에 대해서 힘이 확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약이든 뭐 음식이든 그런 효과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품종도 아니고. 성분도 그리고 요새 핫한 유전자도 아닌 각각의 고유한 개체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특징과 또 그 개체가 실제 만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획득한 후천적인 특징이 더해진 것을 바로 그 개체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효능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거는 요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의 내용, 이거는 뭐 완전히 교육에 대한 책인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버드의 그 교수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좋은 교육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네.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특질에 맞는 교육으로 모든 제도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네.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그 내용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어요. 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그렇죠. 재배 누가 재배했는지. 네, 맞습니다. 약효가 실제로 전부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같은 쌀이라고 해도 앞집에 심은 벼와 뒷집에 심은 벼는 맛과 효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애, 똑같은 밭에 그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이렇게 숙성을 시켰는데 병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부르고뉴에 있던 양조가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 네가 만든 같은 애께 맛이 다 다르냐? 난 사실 놀리려고 한 건데, 역시 프랑스 애들은 달라. 자기는 그 병에 담기까지만 자기의 역할이고 그 이유는 신의 역할이라고. 신이 그 각각의 병의 맛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화학구자가 동일하면 효능이 같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겠네요. 네, 실제로 탄소로서 화학 구조가 동일한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합성 비타민 C는 사과라는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절대 같을 수가 없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요소가 다르지만 입체 구조가 우선 다르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생태약성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학 학문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해서 정리해내신 분이 바로 저희 생태치유학교 교장 선생님 최철한 한의사십니다. 저랑 같이 그때 우리 갯벌도 갔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시고 이분도 한의과 출신이 아니시네. 네. 다시 한의대에 들어와서 이제 약재 연구를 경희대 한의대에서 하시고 또 저희 형상학회에서도 하시면서 약초의 효능을 제대로 아는 방법을 그 약초가 살아온
스토리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산에서 직접 몇 년간 사시면서 또 몇십 년간 산에 직접 수시로 다니시면서 경물 치지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천재 한의사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대놓고 지산 박인규 선생님이 사람을 직접 관찰하면서 몸의 생리병리를 파악할 수 있는 형상의학을 창시한 분이시라면 최철한 교장 선생님은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동식물의 약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생태약성론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 따라 10년을 넘게 산에 다니면서 생태치유학교 그루를 함께 설립하고 함께 자연맛을 배우는 음식 공부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또 함께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철한 교장 선생님이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후배 참 내가 정말 우리는 그 학생수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세 반밖에 안 돼가지고 네. 서울에 와서 참 이렇게 후배 만나기 어려운 그것도 갯벌에 가서. 그것도 갯벌에서 내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뭔가 이게 안 되는 애들끼리 둘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함께 잘 될 잘 돼야지. 예정입니다. 아주 그럼 이제 지금 생태치유학교 그루 말씀도 하셨으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생태치유학교 그루에서 있는 강의들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맛보기로 소개를 해주실 거로 기대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태치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최초로 나온다면 그것은 한의학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 있었잖아요. 그 이외의 분야에서 분야에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히 한의학 중에서도 중의학을 넘어서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체질의 형상학 또 약효의 생태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흥미로운 생태치유 강론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점점 이제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강원과 고화선의 건강과 장수 오늘 8번째 시간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생태치유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과 건강,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생태치유학교 구루와 함께하는 생태치유스테이. 자연이 가진 놀라운 생태치유의 힘을 경험해보세요. 내게 맞는 생태 음식, 내게 필요한 생태 환경을 알고 더욱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 담긴 자연 속 치유 이야기로 6월 3일 토요일 옹달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